태평양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섬이 있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전 세계의 쓰레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쓰레기가 자석도 아닌데 왜 한 곳에 모이는 걸까요? 그것은 쓰레기를 운반하는 바닷물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전 세계의 쓰레기를 모아두는 것이죠. 왜 바닷물은 굳이 이렇게 빙글빙글 이런 방향으로 돌게 되는 것일까요? 바닷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려면 바닷물을 흐르게 하는 바람의 방향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 바닷물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마치 지구에서 부는 바람은 규칙성이 없는 것 같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바람의 방향은 사실 규칙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수의 흐름, 표층순환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 표층순환을 흐르게 하는 대기 대순환, 즉 지구 전체로 부는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여기 적도가 될 것입니다. 적도는 뜨겁다 보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위도로 퍼져나간 공기들은 고위도에서 차가워져서 다시 지표로 내려오게 되겠죠. 지표로 내려온 공기는 다시 저위도로 향하면서 이런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를 한쪽만 잘라서 보면 저위도에서는 상승하고 퍼져나간 공기가 고위도에서 떨어지고 다시 저위도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오직 열에 의해서만 공기가 순환하는 이 순환을 해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구의 대기 순환이 이렇게 간단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은 지구가 스스로 돌지 않을 때만 일어나는 순환입니다. 즉 자전이 없을 때만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 지구는 자전하고 있죠. 빠르게 스스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회전하는 물체 위에서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전향력이 뭐냐면 빙글빙글 도는 물체에서 직선으로 날아가야 할 물체가 휘어버리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지구 위에서 직선으로 물체를 출발시켜도 이 전향력에 의해서 물체는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향력이 발생하는데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즉 아래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더라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반면에 남반구는 바람의 진행 방향에 왼쪽으로 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전향력 때문에 이 대기 대순환은 헤들리 순환 같이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지구의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로 올라간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고위도로 쭉 가지 못하고 휘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식으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순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어 버리죠. 자, 고위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극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내려오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휘어버립니다. 즉 내려오다가 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빨리 못 내려오고 금세 가열되어서 위도 60도 부근에서 공기가 상승해 버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순환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순환과 위쪽 순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즉, 자전이 생기면 결국 이런 세 가지 순환으로 나눠지게 되어 버립니다. 아래쪽 순환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극쪽에서 발생한 순환을 극순환, 그 사이에 있는 순환을 페렐 순환이라 하여서 자전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지구 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예측해보죠. 자, 적도와 위도 30도에서는 지구 표면에서는 어떤 바람이 붑니까? 자, 다시 여기 그림을 보면 이거죠. 위도 30도에서 적도로 내려오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휜 이런 모습의 바람이 위도 30도와 0도 사이의 표면에서 불게 될 것입니다. 이 바람을 우리는 북동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왜 북동인가요?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곳의 방향으로 잡습니다. 즉, 이 바람은 북동 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의 바람 방향을 보죠. 역시 그림으로 찾아가 보면 이 바람입니다. 그렇죠?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표면에서 부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온다고 하여서 편서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위도 60도와 극지역에 부는 바람은 그림에서 보면 이 바람이 되죠. 그렇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인데, 역시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런 방향이 불게 되고, 이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반구와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같은 원리로 이런 식의 바람이 불게 되고요. 지구 전체로 보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람 방향을 알아봤으니까 오늘 수업의 주제인 해수의 표층순환,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층해류라는 것은요,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표층, 즉 바다 위쪽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적도와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앞서 봤듯이 북동 무역풍이 붑니다. 그렇죠? 자, 이 북동 무역풍은 보시면 바람이 북동쪽에서 불어와서 남서쪽으로 바닷물을 배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해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해류를 북적도 해류라고 하죠. 자,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분다는 걸 배웠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해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북태평양 해류가 만들어집니다. 북적도 해류는 이 대륙들에 부딪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를 형성하고, 북태평양 해류도 대륙에 부딪히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를 형성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해류의 순환이 만들어지죠. 자, 이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도 부분이 아열대 기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죠.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환이 역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바닷물의 순환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아열대 순환이 이 순환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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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순환의 특징이라 할 것은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서는 순환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순환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살표의 색깔을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 빨간색은 난류라고 하여서 저위도에서 오는 따뜻한 해류를 말합니다.
반면 파란색은 한류라고 하여서 고위도에서 오는 차가운 해류를 말하죠. 이 난류와 한류는 실제로 인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 멕시코 만류는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난류입니다. 즉 따뜻한 바닷물이라는 얘기죠. 이 난류가 직접적으로 닿는 아이슬란드나 영국은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4도로 따뜻합니다. 겨울인데 4도면 따뜻한 거죠. 반면에 캐나다 퀘벡은 이 난류의 영향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1월의 평균 기온이 영하 12도, 매우 추운 날씨를 가지게 됩니다.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를 보죠.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은 난류, 파란색은 한류로 적을 건데, 오른쪽에 전체 지도를 보면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쿠로시오 해류가 그나마 가까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쿠로시오 해류는 이렇게 일본 뒤쪽으로 지나가는 난류입니다. 따뜻한 바닷물인데, 이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이렇게 격가지로 난류가 흘러 들어오곤 합니다. 그중 왼쪽에 황해로 흘러가는 황해 난류랑 동해로 흘러가는 동한 난류가 형성이 되죠. 자, 다시 오른쪽 전체 지도를 보시면 한류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이렇게 연해주로부터 한류가 흘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걸 연해주 한류라고 하고, 이 연해주 한류가 북한 쪽으로 흘러 들어간 북한 한류를 형성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난류와 한류가 동시에 만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경수역이라 하여서 난류에서 사는 물고기와 한류에서 사는 물고기가 동시에 잡히는 구역입니다. 어부들에겐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이 조경수역은 이 계절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름철 같이 뜨거운 계절에는 당연히 뜨거운 난류가 강해져서 조경수역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겨울철 같은 추운 날에는 한류의 힘이 강해져서 조경수역이 조금 아래로 오는 이런 위치 변화도 보이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